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Q&A 한번 해보죠. 여자를 레드필 이론으로 꼬시는 건 쉬운데 장기 연애가 안 돼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대 중반에 키가 180에 몸무게 70이고 헬스 3년 하셨다. 좋습니다. 몸이 좋으시겠네요. 비율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영상 처음 보고 이 사람도 남녀 편가르기 하고 그래서 여혐주의자들한테 관심과 조회수 빨아먹는 그런 사회를 어지럽히는 분탕질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접했는데 영상을 보고 난 후 완전히 몰입 상태가 됐고 그래서 제 영상 90%다 봤대요. 좋습니다. 그래서 유레카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그래서 유명한 PUA 행동 요령 인어게임 등등 시청하고 잊혀졌던 자신의 남성성을 살리는데 노력을 했고 그래서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실행에 옮겨서 작년부터 꾸준히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정말 큰 노력 없이 여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정말 쉽게 사귀게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 목표가 결혼은 아니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고 싶고 딸 아들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결국 알파남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는 알파남들도 있을 터인데 제가 아는 알파메일이라면은 여자와 타협을 하고 맞춰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폭군처럼 내 방식대로 해. 이건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매번 여자들에게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아서라는 이유입니다. 이미 여성의 본능을 이해한 저로서는 당연히 붙잡지도 않고 당연히 보내줍니다. 대신에 이유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는데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아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근본 같은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한다. 즉 모든 여자가 행복하지 않아서 헤어진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만 서브텍스트를 보면 행복하지 않아서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성격과 연애 가치관 차이와 저로 인해서 여자들이 느끼는 서운함과 거기서 떨어지는 여자친구들의 자존감 등등 이런 말들을 빙빙 돌려 말합니다. 질문자분이 크게 상처받는 타입은 아니지만 자기도 사람인지라 이게 반복되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좋은 여자였는데 잃는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일단 저는 연애를 시작하면 절대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 또한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요. 할 말 없으면 카톡도 일십합니다. 가끔은 아침에 연락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잔다고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서운하고 이런 점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참고만 하지 완전히 고치지 않습니다. 제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를 알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중간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당장 이틀 전만 해도 이메일을 3월 8일에 보내줬는데 같은 이유로 헤어졌고요. 그래서 저한테 의견이 궁금하시대요. 그저 헌신하고 배려해주고 맞춰주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여자친구니까 해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여자를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니디하게 하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바로 올라온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데 좀 반대극단에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쁜 남자를 연기하는데 자기 본성이 너무 착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나한테 물어봤고 지금 이 질문자분은 제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태생에 이런 귀차니즘이 쩔어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그런 성격대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자의 그런 강한 욕구 남자가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 또는 프레임 장악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했지만 장기 연애가 안 되는 거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질문자분 제가 얘기했죠. 여자들의 수출품은 성이고 남자들의 수출품은 관심이에요. 질문자분은 너무너무 지나친 불공정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질문자분이 레드필 지식을 접하고 여자한테 니디하게 굴면은 여자한테 떨어져 나가니까 일부러 카톡도 일십하고 일부러 연락하고 싶을 때 하고 심지어 아침에 연락하고 저녁까지 연락 안 하다가 잔다고만 통보하고 이랬으면 내가 정말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했을 텐데 질문자분이 원래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얼탱이가 없진 않은데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질문자분 이미 답은 질문자분도 아시겠고 시청자분도 이쯤 되면 답이 나왔겠지만 이 질문자분의 문제는 너무 반대극단이에요. 너무 반대극단이라고. 제가 질문자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분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질문자분 같은 사람의 사전에는 요리에 딱 두 가지 불만 있어. 약불, 센 불. 중간 불이 없어요. 요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센 불로 요리를 해요. 질문자분은 센 불로만 요리하는 사람 같아요. 요리사의 비유를 하면은. 내가 이거를 꽃에 물 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꽃에 물 준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하루 종일 여자친구만 찾고 있고 여자친구랑 카톡이나 하고 있고 여자친구 답장 늦으면 지랄하고 여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착각이 이거죠. 내가 여자를 내 인생의 중심에 들면은 여자들이 나한테 흠뻑 빠지겠지. 아니에요. 페데스털라이즈 하지 말라 그러잖아. 반석에 올리지 말라 그러잖아. 여러분이란 태양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고 여자친구는 금성 아니면 한 화성 지구쯤 위치해 있어야 돼요. 지구쯤 위치해 있는 게 딱 좋겠네. 여러분 인생에는 여자친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많아도 돼요.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내 진로라던가 심지어 내 가족이라던가. 근데 여자들이 여러분이 그 중심 태양의 여자친구를 두면은 여자들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이 남자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남자한테 기댈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려면은 남자의 그 뿌리가 척추가 그 버티고 있는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심리적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심리적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야씨 나란 여자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나란 여자한테 이렇게 막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남자를 내가 믿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중심에 두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거꾸로 여자가 진짜 자기가 중심에 있다고 느끼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자를 남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쉬 테스트가 도가지 나치고 점점 이제 남자를 호구로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맷 크로스가 그러니까 높은 등급의 여자들은 알파 메일을 꼬셔서 베타 메일로 만든 다음에 다시 길거리에 방출해버린다라는 그런 식의 말을 만든 게 그거야. 그게 쉬 테스트에 넘어간 남자들의 말로라고 얘기했죠.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질문자분은 너무 반대로 여자친구를 한 명왕성이나 해왕성쯤에 배치를 했어요. 너무 추워 그곳은. 여자들이 아무리 질문자분을 알파메일을 본다고 하고 해도 아무리 알파메일을 본다 해도 몰라요. 질문자분이 정말 무슨 디카프리오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 또는 디카프리오 정도 잘생겼거나. 근데 대부분의 우리 채널 보는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경우에는 여자들한테 일정 부분 관심이란 상품을 충분히 적절히 수출을 해야 돼요. 특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고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한다. 그럼 여자는 뭐라고 느껴지냐면은 이 남자가 나를 성적 대상화만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즉 이 남자가 나를 섹스돌로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여자가 그 비싼 데 데이트, 자동차 드라이브 이런 것만 좋아하고 나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거나 연락이 없거나 데이트할 때, 레스토랑 갈 때 말고는 나한테 연락이 없으면은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길게 갈 거 없고 질문자분은 의무적으로 꽃에 물린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한테 충분한 시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애정 표현과 관심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드필 채널 연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채널 열고 나서 이런 얘기 처음 해봅니다 지금. 제발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좀 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고 너한테 애정 표현을 제발 질문자분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여자를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니디하게 하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라고 했더니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화분에 들이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늘리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번에 저번에 했던 그 질문자분 답변이 똑같아요. 내가 얘기했죠. 레드필 지금 내비게이션이라고. 이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는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여자친구 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특히 내가 어디서 아연 실색을 했냐면은 아침에 연락하고 자기 전에 한마디 한다고요? 썸을 타도 이거보단 연락 자주 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썸을 타도 이거보단 연락을 자주 한다. 제가 썸 진짜 한참 탈 때는 하루 종일 연락한 적 있어요. 하루 종일. 올인을 하지 말라는 것과 이게 질문자분은 바이너리 익스트림인 거야. 극단적 이분법인 거야. 올인을 안 해? 그러면은 할 말 없으면 카톡 리십하고 난 걔별로 생각 안 나거나 하면은 자기 전에 인사나 한번 해야지. 아니 이게 너무 심해요. 어쩌면 나도 솔직히 지금 이 글을 읽는 나도 질문자분 그냥 심심하고 섹스하고 싶어서 이 여자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많이 줘도 될 것 같아요. 니디에서 떠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할 수준이 아니야 지금. 그런 걱정을 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금한 거는 왜 이런 걸 해야겠다는 충동조차 안 드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라면은 궁금할 것 같거든. 얘 지금 좀 뭐하나? 내가 이렇게 애정 표현해주고 관심을 줘가지고 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은 그 여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난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거든. 그 여자는 내가 관심을 주고 내가 애정 표현을 하면 기뻐한다고. 감동하고. 그런 모습 보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면 사랑스럽지 않고 그 얼굴이나 그런 목소리나 느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좀 질문자분 같은 사고의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그런 얼굴을 보고 싶은 게 아닌 건지 그런 여자친구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고 싶지 않은 건지가 좀 궁금해. 왜냐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좀 차원이 다른 클래스에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레드필님. 그래서 이분은 데드 이슈와 마더 이슈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셨대요. 누나와도 의절을 했대요. 페미 이슈, 약간은 페미 이슈인데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을 좀 축약을 하면은 아버지가 나쁜 아빠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들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양육비를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집안은 가난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여성에 가까운 어머니조차 저희 남매를 버리려고 하셨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셨지만 당연히 트러블이 발생했다. 그쵸. 싱글맘 가정은 트러블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싱글맘이 많이 선행이 된 미국 사회에서 너무 명백히 도드라지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착한 아이로 자라야 된다라는 그런 주변의 교육, 그쵸?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너라도 속 썩이면 안 되지? 라는 식의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키가 작고 왜소하며 굉장히 약한 남성성과 뭐 얘기하세요. 뭐 베트남으로 자랐다. 근데 질문자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극복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문제가 발생한 양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런 트러블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컸고 너 아빠가 국회의원이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받기 어려운 정신과의 군 면제 판정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실 또한 좋은 글씨가 새겨지는 것 같아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군 면제래요. 그래서 왜 면제 받았어요? 했는데 제가 정신과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질 게 있냐라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자기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몇 번의 연애 기회가 있었고 8등급 이상의 여성과도 연애를 해봤다. 결과적으로는 베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저였고 베타 게임도 할 수 없던 상황이라 다 안 좋게 깨졌다. 그좀 어떻게 뭐 돈이나 이런 걸로 눌러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식에서 말하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을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 질문자분은 자격지심을 갖고 산대요. 이쁜 여성과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돈, 사이가 좋은 커플을 보면은 저 사람들과 비슷한 단계에 와 있지 못한 저를 보면 제가 밉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예쁜 여성을 봤고 저런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혐오를 느낀다. 지금은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괜찮지만 언제 또 정서적 불안 상태가 될지 두렵습니다. 지금은 정신적 안정 상태이지만 제가 극복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를 칠까봐 두려워 20살 때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따라고 돈까지 주셨지만 2주간 악몽을 꾸고 고심하던 저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레드필적 관점으로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진 게 좋을까요? 주변에 저희 가정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좀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좋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분이 이제 20살 중반이신데 저는 뭐 오은영 박사님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한 20년간 어떤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롤로 타마 씨한테도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오기 때문에 롤로 타마 씨가 항상 얘기하거든. 자신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질문자분이 이런 식으로 살아온 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뭐 약해 빠진 남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질문자분이 능력을 발휘해서 치우는 똥보다 굴러 들어오는 똥이 더 많으니까 질문자분이 멘탈이 터져버린 거죠. 이거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을 갖다 놔도 자신이 해결하는 양보다 문제가 터지는 양이 더 많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분은 환경이 질문자분을 이렇게 만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쉴 곳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투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쉘터가 필요합니다. 쉘터.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가족들이 내 편이어야 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가족들이 집이 보금자리 은신처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질문자분은 바깥 세상도 전쟁인데 집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참호전을 벌인 무슨 군인 마냥 PTSD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이거는 솔직히 레드필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레드필 지식이 모두를 구해주진 않고 레드필 지식이 무슨 정신과 심리 상담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질문자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를 따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2주간 악몽을 꾼 거는 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자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질문자분과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살아오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질문자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를 해줌으로써 질문자분이 겪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인지를 시켜줄게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은 사건이 여러분을 규정하고 정의하게 두지 말라고. 질문자분은 지금 질문자분이 인생에서 겪은 사건의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은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요.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이라는 사람의 환경의 산물인 거예요. 나도 나라는 사람의 환경의 산물인 거고. 질문자분이 이걸 바꾸고 싶으면은 다른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야 돼요. 마치 일산화탄소로 중독된 환자를 산소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고압산소를 가하듯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질문자분이 어머니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고 단칸방 자취방에 살든 고시원에 살든 질문자분이 빨리 사회생활을 해서 어머니를 부양하는 건 둘째치고 어머니한테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해야 되고 누나는 알아서 살라 그래요. 그 여자는 알 바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질문자분이 그래서 일단 하루빨리 자립을 하던가 또는 어머니랑 얹혀 살더라도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굉장히 최선의 길입니다. 근데 질문자분이 이런 식으로 군면제 받고 질문자분이 이런 식으로 군면제를 받을 정도로 이런 정신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면은 질문자분 가정에서 질문자분한테 어머니한테 많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질문자분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지도 이제 20살 중반이면 20살 초반도 아니잖아요. 이제 대학을 다니셨다면 대학을 졸업할 시즌이고, 아무튼 그래서 질문자분은 레드필적인 관점으로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져야 되냐, 나란 존재는 환경의 산물인 거지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물론 내가 한 번도 질문자분 같은 상황에 처해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치 한 번도 마약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마약을 안 먹게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나도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질문자분한테 일어난 사건이 질문자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그 둘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참 화가 나지 않나요? 나는 내가 겪은 사건이 나를 규정하게 하고 내가 겪은 사건이 나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굉장히 화가 났거든. 그난 오기가 생겨서라도 나는 거기에 반했거든. 질문자분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쁜 여성과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돈 뭐 그런 거 보면은 질문자분이 밉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더 좋은 걸 가지고 더 멋진 걸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를 하고 부러워하는 건 정상이에요. 인간은 그럼으로써 더 나아지고자 하거든. 근데 내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만 질문자분의 상태는 질문자분이 1년에 겪어온 오랜 시간 20년이 넘도록 질문자분한테 가해져온 그런 식의 환경에 의해서 질문자분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잘못했다, 뭐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질문자분은 이제 성인이라는 거고, 성인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그리고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사람이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나라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제 뭔가 바뀔 마음이 있다면은 난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분이 여기까지 온 건 질문자분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는 질문자분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뭐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를 죽인다 해도 딱히 달라질 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무관하게 질문자분이 죽여야 될 거는 질문자분 마음속에 또는 질문자분의 정서를 이렇게 빚어온 또는 조각을 해온 그런 식의 과거를 죽여야 됩니다.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지금 20살 중반이니까 30살까지 해도 시간이 빡빡해요. 아니면은 뭐 질문자분은 평생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레드필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질문자분이 아무리 이런 피해를 입었고 뭐 아무리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해도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핑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제 채널을 보고 레드필 지식을 접했다면은 지금까지 이런 건 알겠고, 그러나 그게 원래 자신 거가 아니고 자신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돼 왔고를 깨달은 다음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보고 행동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추가로 메일 주신 거 보면은 도로주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래요. 3월 20일에 도로주행 하셨으면 지금쯤 면허를 따셨겠죠? 그래서 질문자분이 또 말씀하시길 대학은 졸업했고 한국에서 시작하나 해외에서 시작하나 저에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질문자분처럼 한국에서 사나 해외에서 사나 딱히 처지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적응을 합니다. 질문자분은 오히려 잘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해외 취업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연애는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분은 30대 중반 남성이시고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대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20대인 남자들은 이게 공감이 안 될 텐데 30대가 넘어가면 슬슬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30대 넘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비율이 무지 치솟고 있죠. 그 단순히 뭐 남자들이 다 루저여서 그럴까요? 난 무조건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압박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좀 다른 특징이 있네. 이분은 20대 때도 그렇게 연애에 대해서 환장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살면서 그냥 연애 한 번 해봤고,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연애 한 번 해봐야겠다 해서 알바하는 도중에 여자 손님에게 번호 따가지고 연애한 후 헤어진 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대 땐 별 불편함이 없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점점 주위에서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게 참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긴 지금 30대 후반 30대 중반이면은 뭐 저랑 나이 차이가 아주 크게 나신 건 아닌데, 직장 동료들 나이가 한참 많은 분들은 제가 무슨 큰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여자들 만나도 말 못하는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여자들 만나면 말 잘하죠. 그리고 여자와 같이 있는 커뮤니티, 학원, 동호회 등에 있다 보면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주면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여성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위에 보니까 손님 번호 따가지고 연애한 거 보면은 딱히 뭐 외모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자분이 친구 이상으로 철벽을 쳐서 그 뒤로 넘어가지 않았다. 질문자분이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맨날 싸우고 대체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안 맞는 분들입니다. 부모님 두 분 사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서 그런지
저는 연애라는 관계 자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는 먹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결혼을 했다 해도 뭐 이런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일해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항상 조금 전 질문자분도 그랬지만 뭐 항상 뭐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질문자분처럼 부모님이 싸우고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 대부분의 결혼 커플들이 다 이럴 거예요. 이 세상에 딱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처럼 이렇게 그런 부모님을 보고 연애에 대해 흥미를 잃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환경에 대한 각 개개인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논쟁에 있어서 저는 회색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환경이더라도 반응을 하는 개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부모님의 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질문자분의 타고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20대 때조차 연애에 대해서 불편한 게 못 느꼈대잖아. 근데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연애는 하고 싶어 하거든. 예를 들면 저는 20대 내내 연애할 때 한 번도 뭔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비혼의 비읍도 안 꺼냈고 그때는 애초에 비혼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내 친구들은 다 내가 무슨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가끔 결혼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애들 종종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질문자분이 약간 좀 타고난 성향 자체가 무성애자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약간 좀 무성애에 가까운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연애를 20살 때 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완전 fucking 드라마고 막 무슨 온갖 막 무슨 그런 희노애락이 다 있었는데 그 희노애락 자체가 되게 재밌단 말이야. 여자랑 하는 그게. 근데 저도 이제 30 넘어가고 뭔가 지금 와서 뭔가 여자를 사귀면 뭔가 부담스럽고 특히 만약에 나이 차가 나랑 별로 안 난다면은 내가 이 여자의 중요한 시기에 1년을 뺏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뿐이지 내가 지금 21살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나는 지금쯤 또 열심히 또 놀았겠죠. 그래서 질문자분의 성향이 좀 이런 거기 때문에 꼭 무슨 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대답이고 뻔한 대답이고 쉬운 대답인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래요. 뭐 대학을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주변 직장 동료들이 뭐 질문자분을 뭐 모질이처럼 본다던가 친구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기에는 결혼은 너무 큰 이벤트예요. 너무 막중한 책임감이 들어가요. 특히 애라도 생기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난 질문자분한테 궁금한 게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고 자기가 애를 갖고 싶어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그리고 회의와 분노 또는 막 분쟁이 생긴 게 결혼이에요. 물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결혼해서 얻는 이득들이 있죠. 가족을 갖는다는 것과 자녀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점들이 있는데 또는 뭐 사회적으로 좀 더 발버둥치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뒤에서 돌을 굴리는 효과 등등이 있지만 마냥 결혼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신다는 거는 이미 질문자분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 같아요. 또는 거기에 대해 크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흥하지 않던가. 그렇다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질문자분과 결혼하는 여자는 뭐가 돼요? 이건 마치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는 여자 또는 결혼 자체를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는 여자 또는 그냥 애 자체를 갖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는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레드필에서는 명백히 레드플래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레드필 코리아님한테 뭐 04년생이시래요. 야이씨 04년생이 말을 해? 제가 피파 2004를 하고 접었어. 아니야, 나 피파 2003까지 하고 접었구나. 피파가 2003부터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피파 98부터 했는데. 그래서 뭐 제 영상 제가 옛날 유튜브 처음 했을 때부터 정주행을 하셨군요. 이분 되게 오래된 손님이시네. 제 옛날 채널 이름을 알고 계시네. 뭐 제가 제 옛날 초창기 영상 중에 좋은 것들 쭉 나열을 해주셨어요. 근데 시즌 1과 다르게 근래에는 레드필 지식에 대한 영상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즌 1처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철학 등 영상을 줄이신 이유가 뭔가요? 소재가 떨어져서 레드필 지식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시즌 1 마지막 영상 찍으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난 내 할 말 다 한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인생에 대해서 뭐 가끔 이런 거 있겠죠. 뭐 새로운 사건이 터졌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 사고, 이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뭐 몇 개는 좀 리마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리부트를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찍어놓은 것 중에 그렇게 지금은 다 멤버십으로 돌렸는데 멤버십 돌리기 전에도 그렇게 막 시청률이 높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팬미팅, 팬사인회 같은 거 할 생각 없으신가요? 벤 샤피로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실시간으로 Q&A 할 생각 없나요? 기회가 된다면 사인도 꼭 받아보고 싶네요. 저는 아이돌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슨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신 게 어디야. 제 팬이시군요.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제 사인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다음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 할 생각 없으신가요? 스트리밍이요. 제가 스트리밍 하면 몇 명이나 볼까요? 난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제가 아주 큰 채널이면은 할지 모르겠는데 뭐 실시간 답변을 할 정도로 그릇이 차지 않았다기보다는 시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왜냐면 이게 실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이 촬영을 오전이나 점심쯤에 하고 저녁에는 다른 일들을 하고 또는 그것도 평일에 뭐 하루 이틀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다 회사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할 시간이어가지고 아예 할 거면 아예 밤늦게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또 자야 되죠, 그죠?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옆 동네 블랙필 코리아 으그르무스크님처럼 갑자기 채널 영상과 함께 다 그분은 채널 영상을 날아간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폭발을 시킨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요즘 뭐 그냥 소소한 용돈벌이가 되니까 또는 재밌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면은 저도 공부가 돼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게 소통을 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만들고 이런 거는 편집하고 이런 건 하나도 재미가 없지. 근데 뭐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죠. 그거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질문자 꿈이 컴퓨터 혹은 정보 관련 산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릇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좋은 멘토나 스승을 만나면 늘어나기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멘토나 스승을 만나는 것 외에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리더의 자질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레드필 코리아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 자유로부터의 도피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아웃라이어는 옛날에 읽어봤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제목만 들었지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 인간의 그릇을 늘리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어떤 멘토나 롤모델이나 스승을 만나면 늘어나기도 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근데 멘토나 스승을 만나는 것 외에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멘토나 스승은 꼭 무슨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누굴 찾아가지고 밑에서 도제처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생각하는 발전적인 롤 모델을 두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평소 행태를 끊임없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롤 모델은 의외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희귀한 경우가 있지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희귀한 경우가 있지만 어떤 유튜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된다. 저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저런 식의 마인드를 살아도 인생이 굴러간다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기까지 대부분 다 믿지 못합니다. 제가 롤모델을 가지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거는 엄청난 체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솔직히 가장 큰 스승이자 멘토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정하는. 부모라는 사람이 한평생 노동으로 임금으로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갭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대출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이거는 뭐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도 잘 나와 있는 얘기지만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떤 애는 엄마 아빠가 주식으로도 막 몇십억씩 벌고 몇 억씩 벌고 몇 천만씩 벌고 부동산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애 데리고 뭐 부동산 보러 다니고 직접 차 몰고 가가지고 부동산 보고 그래서 좀 돈이 될 만한 아파트 보는 법, 리모델링 업자들 상대하는 법 옆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역량과 그릇이 다르겠죠. 그래서 멘토와 스승을 만나는 것 외에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자라는 거는 자가 발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색을 하고 성찰을 한다고 해서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나 혼자 사색을 하고 성찰을 하면은 그냥 내 그릇만큼만 또는 내 그릇보다 미만으로 자랍니다. 이거는 멘토와 그릇을 그러니까 즉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릇에 비유하니까 자꾸 뭔가 늘어나기 힘들잖아. 그릇은 안 늘어나잖아요. 식물에 비유합시다. 식물. 그냥 평범한 흙에 심으면은 그냥 한 요만큼 자라요. 어떤 식물이.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영양분을 주고 양질의 토양에 심으면은 같은 씨앗인데도 막 이만큼 자라고 열매도 탐스럽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이나 이런 거 자세히 이거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과일이나 이런 열매 같은 거요. 야생의 자연산으로 존재하는 거 맛이 없습니다. 막 달콤하지도 않고 막 맹물 마시고 맛이 없어요. 열매 크기도 작고 모양도 안 예쁘고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특히 이런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최고 A등급 품질들의 과일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과일들 먹으면 탐스럽고 색깔도 예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열매 알아서 다 그렇게 열리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엄청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자연적으로는 절대 맛이 없어요. 과일은. 그래서 멘토와 스승을 만나는 거는 나를 좋은 토양에 심고 나한테 영양제를 부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식물인데. 그래서 그거 외에 저는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랬어요? 거의 뭐 죽기 살기 아니면은 life or death, 죽거나 살거나의 어떤 상황에 사람이 극한에 처해서 그걸 넘어가야 되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평화로운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걸 겪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저는 니체가 한 말인가요? 뭐 누가 했더라?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100%.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라는 말을 안 믿어요. 심지어 그 말을 한 니체 본인도 그걸 증명하지 못했어. 니체의 삶에 있어서 제가 니체 책은 안 읽어봤는데 니체의 인생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니체의 삶 자체는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가 아니라 너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 너를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는다가 니체야. 니체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너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너를 반 죽여놓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경우 무조건 강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몽둥이를 뚫겨 맞은 그런 구타당한 그런 멍멍이 마냥 저희 구석에서 꼬리 말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대부분의 인생의 그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의 실체입니다.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가 되려면은 애초에 그 사람의 그릇도 굉장히 강해야죠. 그걸 우리가 안티프리젤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23살 남자입니다. 키가 174인데 180이 안 되어 보이고 보통 177에서 178로 보인다. 비율이 괜찮다. 지금 본인 비율 자랑을 하신 거예요. 연애 경험이 꽤 있고요. 연애에서 베타 알파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중상이라고 하는 거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대라 그런지 주변 친구들에 비하면 상 같기도 합니다. 헬스 3년 꾸준히 해서 몸이 좋습니다. 머니와 스테러스는 집안도 평범하고 아직 대학생인지라 낳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꽤 자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저한테 결핍 의식이 있대요.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한 여자랑 연애를 했는데 이때 100% 알파적인 연애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제가 입시로 바빴던 틈을 타서 그리고 그때 다른 여자들 만나는 걸 들키긴 했습니다. 더 뛰어난 알파에게 환승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수능 2달 전이라 멘탈도 나가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빌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빌 수도 있어요? 뭐 이걸 비는 말투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완전 프레임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못 보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학벌 비밀로 해달래요. 근데 땡땡대를 목표로 했으나 땡땡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아, 땡땡대도 충분히 높잖아. 뭐 어디급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죠? 이 사람은 좀 넓게 잡자. 사람들 헷갈리게. 중경외시 위에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여자친구 때문에 군대에서 미친듯이 심리학을 팠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했는데, 그래서 뭐 행동심리학, 휴리스틱, 재회심리학, 진화심리학, PUA 그리고 레드필을 통해서 게임과 마인드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착착착착 올라가는 그런 테크트리를 타고 계시는데 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나 그 전에 이거 한마디 좀 합시다. 본인들이 다른 여자들 만나는 거 들켜놓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질문자분은 그래서 레드필 말하는 거를 전부 이해를 했고요.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원래 영어 되게 싫어했는데 롤러 타마시 레셔널 메일 원서와 블로그 그리고 레드필 레디까지 번역해가면서 영어 실력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좀 줄이자면 자기는 블루필이었다. 질문자분이 알파적 연애를 한 거는 뭐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였다. 그래서 5년차 연애를 하고 헤어져서 다른 연애를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블루필 환상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저런 식의 계기로 헤어졌기 때문에 여자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블루필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고, 부모님 보수적이고 모텔 간 걸 한 달 만에 들켰는데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지 라고 남자한테 말을 했다고요? 남자가 순결이 어딨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쨌든 그렇게 습득한 지식들을 잘 쓰고 계시고요. 뭐 콜드 오프리치도 하시고 원나잇도 하시고 한 번은 남친 있는 여자를 NTR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섹스하고 난 다음에 남친 있는 걸 밝힌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드필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자 착한 여자는 들키지 않는 여자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지금 접시 돌리기 있고 30대를 대비해서 스테로스 머니도 준비하고 계시고 전역 이후에 자기개발 강의와 책에 쓴 돈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다. 최근에 만난 여자도 남들은 취직만 생각을 하는데 넌 뭔가 다른 큰 꿈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와 활동을 하는 게 특이하다. 그게 너의 가장 큰 매력이고 어떻게 될지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당장 원하는 거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들과의 방탕한 섹스입니다. 네, 좋아요. 뭐 남자로서 응원합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이 이거구나. 내가 자, 근데 제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된다면은 20대 여자와 섹스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질문자분. 근데 아무튼 30대와 여자와의 섹스는 20대 하는 섹스만큼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됩니다. 남자는 나이에 따른 에피파니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계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30대와 40대를 거쳐서 머니와 스테러스는 물론 그리고 경험이 쌓임으로 게임까지 우상향을 그리지만 여자와 마찬가지로 룩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20대를 이길 수 없겠죠. 마치 제가 지금 돈 많은 40대와부터도 자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40대가 되면 욕구불만에 시달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20대와의 섹스는 꿈꿀 수도 없고 돈 주고 성매매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불행할 것 같다. 20대 여자들에게 40대 남자는 연예인급이 아닌 이상 하이퍼가미의 알파적 측면을 채울 수 없고 결국 남자도 20대 여자를 사냥할 수 있는 건 30대 초반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결국엔 한 여자한테 정착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는 게 답인지 20대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당장 코앞에 있는 20대와의 화끈한 섹스와 연애는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20대 여자만을 추구한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행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준을 잡고 무엇의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요? 레드필러들은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이상 핫한 20대 여자들을 꼬실 수 없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제약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레드필 코리아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은인입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은인이라뇨? 질문자분이 항상 실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뭐 여러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도움을 받았다면은 저도 좋은데 그 전에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도왔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도운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제 영상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질문자분의 골자는 나는 지금 20대와 섹스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나이를 먹으면은 20대를 못 꼬실 텐데 그래서 그때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 너무 욕구 불만일 것 같고 그럼 뭐 그때는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한 여자랑 정착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대답을 좀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라고 할게요. 일단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레드필 지식에서는 특히 롤러터마시의 그런 나이 그래프에서는 남자는 30대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30대, 40대가 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50대까지도 가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잘 나가고 괜찮은 40대 또는 30대 남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자를 만나는 게 한국보다는 흔해요. 그래서 일전에 뭐 초반에 제 영상을 뭐 다른 어떤 여자 그런 연애 코치 유튜버한테 누가 퍼갔나 봐요. 근데 그 여자 유튜버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은 나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는 해요. 현재의 스코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중년에 다다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를 들면 당장 여자들부터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커뮤니티 댓글 보면은 여자가 50대야 또는 40대야 아줌마잖아. 근데 관리가 잘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남초에서 댓글에 뭐라고 달어. 가능이지라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인 여자도 하물며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외모가 30대 남자가 40, 50대인데 외모가 30대거나 그에 준하게 잘 관리를 한다면은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위력이 셀걸요. 여러분이 특히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세대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FM 코리안가 그 사이트랑 클리앙이나 이런 사이트 보면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데 그래서 주로 가끔 이런 거를 퍼와서 조롱을 하더라고. 사람들을 보면은 뭐 특히 대선 시즌만 되면은 20대 여자애들이랑 그 아저씨들이랑 정치 성향이 같으니까 민주당을 뽑으니까 뭐 아저씨들 막 김치국 마시잖아. 그래서 뭐 20대랑 뭐 40 능력 있는 40대랑 뭐 궁합이 맞다는 좀 그러면은 또 가져와가지고 또 조롱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 조롱이 가능할까요? 지금 작금의 그런 40대 50대 아저씨들 중에 관리가 잘 된 아저씨들이 없거든. 사실상 다 배 나오고 담배 오랫동안 펴가지고 입냄새 나고 등산복 입고 다니고 그 위에 나이 넘어가면은 일단 배 나온 게 제일 크지. 그리고 운동도 안 돼 있고 뭐 일부는 뭐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얼굴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마인드가 굉장히 올드 모델 마초 꼰대 마인드죠. 이제 서윗하잖아. 여자가 봐도 약간 정 떨어질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대가 10년도 못 가서 바뀔 수 있어요. 정말 10년 후에 한국은 40대 50대가 20대 초반이랑 흔하게 사귀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뭐 되게 뭐 꿈꾸고 있다느니 뭐 기대를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들이 있는데 난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30대고 좀 지나면 40대 되고 50대 될 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자한테 에피파니 페이지가 있다는 게 여성 차별이 아니에요. 레드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Nature is sexist. Reality is sexist.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은 성차별적이고 자연은 성차별적이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자한테만 한정된 말이 아닙니다. 마치 뭐 레드필 지식 보면은 뭐 남자만 우월하고 남자만 게이딩인 것 같아 보이는 게 서로 자기 성의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여자들이 에피파니 페이지를 부정하고 싶어하고 에피파니 페이지를 여혐이라고 공격하고 싶어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대가리에 총 맞은 애들아. 여자들의 그런 성시장에서 몸값이 초반에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게 불리해 보이지만 남자들 중에 나중에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면은 어떤 남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쭉 그래프가 낮은 남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여자는 같은 동급 레벨의 남자에 비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7등급의 남자더라도 같은 동급의 남자에 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연애의 기회를 누려요. 그거는 우리 성시장의 선택에서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숫자적 통계에서도 우리가 수시로 그거를 간접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연애를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말도 안 되게 상회를 해요. 말도 안 되게 상회를 해. 여자가 섹스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은, 여자가 처녀라면은 그거는 진짜 남자가 아무도 안 건들거나 아니면 여자가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서요. 근데 반면에 남자는 비자발적인 모태솔로 또는 아다들이 많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존경하는 최재창 교수님도 뭐 어느 정도 물론 인간에 비유한 건 아니지만 동물계를 비유를 해준 것도 있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런 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은 나이 문화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한참 퍼포먼스를 펼치고 한참 잘 나갈 때 오히려 후려치기를 당하고 내려치기를 당하는 그런 식의 상황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20대 때 나름대로 고전을 하고 베타적 측면 때문에 40, 50대는 알파적 측면 때문에 고전을 한다면은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는 금수저거나 아주 뛰어나게 잘생기거나 몸이 좋은 알파가 아니면은 한국 남자는 한평생 연애 시장에서 나이 그래프에 따라서 고전을 하는 성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거는 뭐 남자는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여자처럼 가만히 있으면 40, 50대 때 50대 여자들이 들러붙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있어야죠. 남자는 단 조건이 붙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가 지금 한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대충 한 30년 좀 이제 넘게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삶을 다 기억을 해서 돌이켜봐도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사회적 약속이나 사회적 편견들이 너무 무섭게 많이 깨지고 바꿔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일전에 여러 번 예를 들었던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지금 이분 몇 살이시냐? 04년생은 뒤에 사람이구나. 아까 사람이구나. 이분 20살 초반이에요. 20살 초반이에요.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상패녀라고 하면 그게 무슨 여혐 단어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진짜 여자가 30대 넘으면은 말 그대로 상장 폐지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혼녀한테 주홍글씨가 있어가지고 이혼녀가 된다는 거는 사회적 자살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불과 20년 전 뉴스만 돌이켜봐도 어떤 뉴스 보도에서 성폭행으로 자살을 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정조관념이 살아있다는 게 인상적이다라는 멘트를 했다가 욕 뒤지게 처먹는 그런 흔적들도 남아있어요. 10년, 20년, 불과 10년 사이에 이혼녀에 대한 관념, 이혼에 대한 관념, 또는 모쏠에 대한 관념, 또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에 대한 관념이 너무 무섭게 이렇게 쉬프팅 되고 있다고. 물론 이런 것들이 쉬프팅 되는 것에 있어서 주된 요소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차원의 변화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경제적 차원의 원인도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나 뭐 여러 가지 블라블라 것들을 그냥 대충 생각해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중년 여자가 20살 초반의 여자와 연애를 하고 사귀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긴 해요.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거를 보존을 잘 해야죠. 배가 나오면 안 되고 아저씨 같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저씨 같으면 안 돼요. 뭐 나의 아저씨 나오는 그런 이선균 말고 아저씨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크롤링 사이트 이제 가끔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다만 뭐 방송 주제나 이런 거 찾으려고 보면은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쓴 글만 봐도 쉰내가 나요. 그 사람들 글은.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딱 느끼냐, 이 글은 뭔가 틀이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댓글에. 그래서 막 댓글에 틀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 내가 봤는데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뭐 바뀔 유력이 있고요. 근데 뭐 안 바뀐다 하더라도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분이 지금 이제 20살 초반이에요. 나도 20살 초반에는 우리 예를 들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예를 들면 우리 등산 다닐 때 불륜 나잖아. 등산 동호 이런 데서 50대 60대 아저씨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등산 동호에서 불륜이 난다고. 그럼 난 이런 생각을 하지. 도대체 저희 등산 동호회 다니는 저 아저씨들은 그 같은 자기 또래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불륜이 나고 둘이 모텔을 가고 섹스를 하냐. 아니 도대체 누가 50대 60대 먹은 아줌마랑 섹스를 하고 싶어해. 이 생각을 우리 30대 입장에서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질문자분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쩌면 질문자분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또는 30이 넘어가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막 열정적인 그런 막 섹스를 하고 다니고자 하는 욕망이 지금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30살 꺾이면서 남자들이 약간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인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현실주의적이 되면서 약간 성욕이 약간 좀 우선순위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뭐야, 여자들이 남자들이 왜 30만 넘으면 갑자기 확 바뀌냐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나도 그걸 느꼈고. 근데 마찬가지로 질문자분이 당장 30만 넘어도 여자를 보는 시선이나 또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념이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픽업 아티스트들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픽업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나이 한참 먹고 나가지고 어떤 자신이 해온 업적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자신의 해온 업적을 불태우려고 그러고 해서 롤러타임 씨가 뜯어 말린 적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갑자기 막 기독교적이 되고 막 절실해지고 갑자기 그리고 막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식의 막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온단 말이야. 그 질문자분은 난 이거 굉장히 좀 너무 때가 이른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앞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건 난 그냥 뭐 내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되는 현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뭐 꼭 그렇게 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질문자분은 나이를 먹으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각자 나이에 맞게 요구를 하는 질문자분의 욕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성들이고 그런 여성들의 그런 나이대에 바뀌는 욕구를 정리한 게 이 프리벤티드 메디슨이라는 책입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레드필 관점과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섹스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 30대이시고요. 영상 보기 전에는 저도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온 게 돼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민이 두 가지인데, 관계를 주도하는 남자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내가 섹스에 대해 리드당하는 그런 플레이 환상을 해보고 싶다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와 이런 섹스가 반복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상대와의 관계가 지장이 생길까요? 레드필 관점에서 섹스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레드필님 아실 것 같은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도서의 핵심인데 저는 합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셨다면 레드필적으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레드필 채널 하면서 알게 됐는데 뭐 BDSM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느낌상 뭐 남자가 당하고 막 이런 건 것 같아. 그다음 내가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침대 위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별개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반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여자가 리드를 하는 섹스를 당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베타인가요?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섹스 패티시와 여러분의 그런 인간관계에서 하는 주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 여자친구가 어떤 뭐 강간 플레이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평소에 강간당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간 범죄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GTA를 하면서 막 교통 위반 뭐 어기고 사람들 막 로드킬하고 역주행하고 막 총질하고 이래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에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막 운전면허를 발부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싶은 얘기는 그냥 섹스 위에서 플레이는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케바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여자가 평소에 이제 질문자분이 이제 프레임에 들어와가지고 내 남자 멋진 상남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질문자분이 침대 위에서 오히려 여자가 리드를 하는 그런 섹스를 한다.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짜릿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전에 얘기한 그 미녀와 야수 아키타입이 실현될 수도 있지. 이 남자가 야수 같은 남자지만 침대 위에서는 내가 조련할 수 있다. 여자는 나름 거기서 더 성욕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건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나는 야수 같은 내 남친이 침대에서도 야수처럼 나를 마음껏 범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좀 안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타지는 서로의 그런 취향을 맞추는 것과 뭐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잘 맞으면 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관점상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데일 카네기 얘기하셨어요. 데일 카네기의 책은 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전 데일 카네기가 쓴 책 몇 권 갖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링컨 이야기 같은 책. 전 이 책 굉장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링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마초 알파상이랑 거리가 멀죠. 약간 좀 오히려 예수 같은 인간이지. 링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 시리즈를 잘 읽어봤는데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꼬시고 고전이죠. 저는 이제 그거 되게 옛날 90년대 버전으로 책 갖고 있는데 데일 카네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남녀 간의 게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남녀를 떠난 남녀에도 공통 분모라는 게 있어요. 특히 레드필 채널에서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통 분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응용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질문자분이 궁금한 게
레드필 지식 관점에서 남자가 프레임을 유지하고 리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론에 나온 이런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하는 거, 거기는 내용을 여자한테 남녀 연애 섹슈얼한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전략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본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질문자분이 얘기하신 뭐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우리가 여자친구를 대하더라도 일단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해본 것도 중요하고, 또 여자친구가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여자야 라고 느끼게 해준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페데스털라이즈, 여자를 반석 위에 올리고 여자를 숭상하고 여자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고 태양의 중심에 있다는 식의 인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다른 Q&A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 사연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자한테 너무 박하게 군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남자가 레드필 지식을 오버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래요. 그런 것처럼 남자의 수출품은 관심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여자를 너무 방치하고 이런 것도 무조건 알파작 행동이 아니에요. 항상 그 중도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그 밸런스를 찾아야 돼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오늘 이제 어젯밤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0.75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여러분, 금리 4%는 건강한 건가요? 지나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준이 하듯이 금리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금리 4%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레드필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인간관계론과 충돌하지 않겠네요.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맞아요. 애초에 레드필 자체가 여자를 바로 이해하자니까 이건 맞는데,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프레임을 잃거나 또는 여자의 그런 과대망상증이나 쉬 테스트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식의 그런 과대망상증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식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제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드릴게요. 여자가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섹스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여자들의 세계에 있어서 validational 섹스와 transactional 섹스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레드필에서 남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전자죠. validational 섹스. validation이 뭐예요? 허가해주거나 인정하거나 인준한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자가 남자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섹스예요.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하나의 validational 욕구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주기적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거는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너무 배부르게 해가지고 이 남자는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왔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 또는 이 남자는 너무 나한테 관심을 퍼주니까 이 남자의 가치는 관심이 없어라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은 저는 충분히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아가지고 요즘 Q&A는 좀 짧게 한 4-5개씩 묶어서 할게요.